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충구 박사님께서 미국의 일정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스튜디오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충구의 국제정치 인사이트, 국정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4-5주 정도 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미국 일정은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네, 오셨나요? 뭐 텍사스에서도 강의 하나 했고 그리고 저 LA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뭐 라디오 뭐 이제 자유통일로 나가자라는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그 1000만 서명 네네. 이제 미주동포들이 자기네들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발대식을 로스앤젤레스에 했는데 1000부장 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와. 1000명 받겠다는 사람이 네네. 수십 명 정도가 자발로 나오시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백부장도 수십 명 해가지고 네. 그분들 다 이제 그냥 뭐 이 일꾼으로 임명식을 우리 한번 거창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주일 예배 때 보니까 네. 박사님께서도 미국에서 아. 약 250분 이상의 서명을 거기서 받아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뭐 제가 직접 받은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저한테 전달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들고 온 것이 255명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민들 사회에서도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민들이 말이죠.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외국에 뭐 이민을 갔거나 네네. 가서 뭐 또 시민권 얻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 사회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야지 자기네가 안전하다는 거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 네네. 나라 없이 몇천 년 헤매던 민족. 맞습니다. 네. 그거를 아주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더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위험할 때 마음이 도졸이고. 네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참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네네.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절절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미국 다녀오신 네네.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그렇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매우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한미동맹이 네. 급격히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정부 네. 문재인 정부 때에도 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나 저나 네. 이거는 한미동맹이 사실상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동맹이라는 것은 친구가 맺는 약속이 아닙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맺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된 그 원천을 보면은 한국전쟁 끝났을 때 소련, 중공, 북한 때문에 우리 저놈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면 함께 싸우자라고 맞습니다. 맺은 약속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중국, 소련이 공통의 적이라 그 적이 없으면 한미동맹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을 적으로 안 치고 중국도 적으로 안 치는 정부가 미국하고 우리는 뭐 동맹이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동맹의 근거가 무너진 겁니다. 동맹의 기반이. 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네네. 북한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한테 위험한 나라다라고 인식을 함으로써 그 한미동맹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이 다시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 다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동맹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국제정치학으로 정의하라고 그러면은 공통의 적을 가진 나라들이 네네. 그 공통의 적에 군사적으로 협력해서 대항하자라는 약속입니다. 네네. 그리고 동맹은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금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 동맹을 통해서 네네. 지난 정권 때는 이제 사실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네. 또 이것 자체를 싫어하는 세력 혹은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친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네네. 하나는 북한이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 그거는 국제정치의 상식과 틀립니다. 우리가 그 국제정치학에서 더 보편적으로 맞는 진리는 평화는 주로 힘으로 유지된답니다. 평화를 위해서 네. 저쪽을 달래고 아양 떨고 아부하고 평화조약 맺고 종전선언하고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종전선언 또는 평화조약이 지구 역사에 한 8,000번 나타나는데 8,000번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데까지 평균 2년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네네.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하는데 2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평화조약은 공격하는 나라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조약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잘해줄 때 네네. 중국한테 잘해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진짜 평화를 제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있을 동안에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때는 미사일 실험이 기껏해야 하면 10몇 번 그 정도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51번을 쐈습니다. 51번을 쐈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우리가 중국한테 잘해줄 때 대통령이 갔을 때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밥을 같이 먹어줄 중국 간부가 없었다? 좀 치욕스러웠죠. 이거는 예. 치욕이죠. 그리고 한국 기자를 중국 경찰이 폭행을 주먹으로 하고. 때렸다? 네네. 이런 것이 그게 평화냐 이겁니다. 평화는 싸움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평화에는 정의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북한한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은 안 났지만은 큰 싸움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막 모욕당하고 있는 정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 전 정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전쟁 난다는 그럼 전쟁 얘기죠.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로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항복하자는 말이냐라고 거꾸로 받아치면 됩니다. 항복하면 전쟁은 안 나요. 대신에 속국처럼 우리가 살아야 일제 되지. 시대 예. 일본한테 나라를 참. 뺏길 때도 피를 흘리진 않았습니다. 네. 나라를 통째로 뺏기는데도 자살한 사람 빼놓고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전쟁을 네.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고 지금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정책은 전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 그 잘못된 평화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이 죽어도 싫다면 군대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피 흘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항복하면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네네. 그런 잘못된 걸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데 우리가 그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네. 한국 정부가 강경 정책을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사실은 잘 못 쏩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지금 핵실험을 하는 것을 그 전문가들이 북한이 하겠다고 이게 바깥에 보여주는 거. 네네. 우리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곧 핵실험 할 것 같다라고 운을 띄운 것이 5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미국하고 한국이 훈련 같이 하고 있고 네네. 미국 공군기, 한국 공군기가 계속 서해바다 날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북한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달 이상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김정은이 지금 대단히 식은땀 날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조금 이건 왜 그럴까 하면서 좀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는 건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을 땐 김정은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욕을 했잖아요. 이렇게 막 욕을 공개적으로. 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은 더 강경한 입장을 훨씬 밝히고 있는데 강경하죠. 왜 한마디도 욕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지 그건 어떤 겁니까 대체? 국제정치는 힘의 네.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었는데 그 네네. 힘을 안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할 때 우리나라가 그냥 애들 말로 어자어자 했습니다. 그래. 다음번엔 하지 마라.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벌 주려고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을 뜯어 말렸습니다.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미국이 벌 주면은 여기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이 뭐 마음 놓고 이제 한국을 욕도 하고 다 했는데 한국을 욕한 이유는 한국 대통령을 욕한 이유는 사실은 북한이 원하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미국과 결별도 안 했고 예.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원하던 것들 단 하나도 성취를 못했습니다. 평화협정도 못했고 네네. 주한미군 철수도 못했고 음. 전시작전 통제권도 못 갖고 왔고 네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그 구박을 하고 욕을 해댄 것이죠. 선생님 그 이번에 또 해리스 대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네네. 네.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 좀. 한미 동맹이 좋아지는 거를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뭐 나와서 그 드문드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리스 대사가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 이 국제 정치에 뭐 이 사람은 이 해군 대장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사로 왔던 사람이잖아요. 외교관도 한 사람인데 네네. 이제 그 연합훈련을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큰 훈련도 이제 할 겁니다.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독수리 그러니까 그 봄마다 하고 그랬던 큰 훈련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상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실전 기동 훈련이라고 그래요. 네네. 군인들이 총 들고 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 해리스 대사가 그 바로 7월 26일 그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인터뷰한 건데 네네.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기하고 취소하게 될 경우에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과거에도 안 나왔고 지금 해더라도 물론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이 어느 날 도발할지 모르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태세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해리스 대사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내다보시는 전망이 네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북한을 제재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 국민이 굶어 죽으라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의 체제를 국민을 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체제로 바꿔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사적인 압박을 하는 동시에 그 법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5년 동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한민국도 거론하고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평가를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죠. 정상화다. 정상화로 가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정상화. 그렇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북한도 막아야 되지만은 중국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 동맹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도 막고 중국은 우리의 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그걸 같이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70년 전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을 때 약속해 놨던 것들이 그동안에 흐트러졌었는데 다시 급속히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날까 봐 걱정인데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지금 동맹이라는 표현은 같은 적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동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드디어 같은 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죠.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적이다라는 데 대해서 네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북한이 왜 적이냐 물어볼 거예요. 적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에브리바디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네. 우리 형제가 동생이 또는 형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네네. 피가 같으면 적이 아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같아야지 친구가 되는 거죠. 네. 한 2주, 3주 정도 됐는 거예요. 네네. 미국 그 고위급 국방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을 때 네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에서 100% 이기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일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을 앞으로 지금 하고 한국 있네요. 전쟁이 났을 예. 때 그것을 한미 동맹이 쉽게 승리하려면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6.25 때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6.25 때 모든 미군 무기를 네네. 일본에서 수리했고 일본에서 가지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때 일본이라는 미국의 기지가 없었으면은 네네. 전쟁에 이겼을지 질지 알 수 없는 거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네. 한반도에서
북한을 제대로 막으려면 일본의 지원은 필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전 정권 때 반일 감정을 너무 강하게 부추겨 놔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반일 정서가 아직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일이 네네. 그 폴리틱스입니다. 애국이라고 지금 아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예, 예. 그러니까 반일을 하는 거는 뭐 물론 좌파 정권은 물론이군요. 네네. 우파 정권들도 반일 가지고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도 가끔가다 일본에 대해서 세게 나가면은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지지도가 올라요. 근데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네네. 적을 한나 상정하고 네네. 그 적에 대해서 세게 덤벼들 때 아. 정부 인기가 올라간다 그런데 네네. 지금 한국은 조금 그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뭐 친구라고 하기에는 참 그 이 멍울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한테 그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일요일 날도 네. 우리 목사님이 그 질문했을 때 거의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네. 일본하고 중국하고 누가 더 무서운 적입니까? 중국이 더 무서운 예, 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운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덜 무서운 적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국제 정치의 논리입니다. 네네. 그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강한 나라 하나에 대응해서 약한 나라 여럿이 힘을 합친다예요. 그래서 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 확실하게 되면은 북한도 막을 수 있고 중국도 막을 견제할 수 수 있고. 있다.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 아니, 그러면 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네. 한일 외교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 전 정부에서는 뭐 한일 관계를 완전히 뭐 거의 적국이에요. 예, 적국으로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정책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수거 배우잖아요. 수거, 이디옴이라는 거. 그냥 그렇게 쓰는 거. 네네. 미일중러였습니다. 미일중러. 예. 미일중러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그거가 네네. 어느 날 슬그머니 미중일러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 안 바꿔도 되는 건데.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네요. 우리 그게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중국한테 좀 잘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좀 나이브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네. 중국한테 잘해가지고 북한을 억압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통일한다. 그건 네네. 국제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중일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로 항의했습니다. 예. 그걸 왜 바꾸느냐. 네네. 그거는 중국도 그냥 그렇게 쓰는 거로 알고 있던 건데 왜 바꾸느냐. 나중에 미일중로를 미중일로를 다시 미중로로 바꿀 때. 다시 바꾸려면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구나. 내가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너무나도 쉽게 바꾸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와. 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 예.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오후부터 일을 했어요. 예. 첫날 일은 뭐냐면은 외국 사절 맞아가지고 인사하는 겁니다. 추가 네네. 사절단. 미국에서 온 사람이 사실은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부통령의 남편이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맞습니다. 현재 부통령이 부통령이 여자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직책이 없어. 거의 평민이야. 예. 남편 그 부인만 높은 사람이지. 네네.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줬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네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네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온 대표단을 그렇구나. 만났는데 일본에서 온 대표단은 일본 외무상이었습니다. 외무장관. 네네. 그리고 세 번째를 중국 사람을 만나줬는데 네네. 그 사람은 중국의 부수상격, 부주석격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장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직위로 봤을 때는 직위를 봤을 때는 중국 사람이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 세 나라 중에. 그런데 미국을 제일 직위로 봤을 때 제일 낮은 직위가 없는 사람이지 민간이니까 미국 부통령 네네. 남편. 그다음에 일본 외무장관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이 그래서 꼼짝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미일 중로로 된 거예요. 네, 그런 만나는 순서만 하더라도 그거 대통령이 보통 중요한 게 누구를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국가를 더 가깝게 생각하는지가 그렇죠. 다 드러나는 대목이니까. 그게 이제
그 국제 정치가 참 묘한데 네. 어느 나라가 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어느 나라가 무서운 나라냐를 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힘이 강력한 나라냐. 무서운 나라로부터 네네. 오는 그 무서움을 줄이는 것이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네네. 근데 무서운 나라는 누구냐 이게 음. 철칙이 있어요. 네네. 옆에 있는 나라 중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현재 중국이 제일 센 것이 힘이 제일 센 것이 중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철칙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 일본도 중국을 무서워하거든요. 약한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센 나라에 대응하라라는 것이 그게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음. 교과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연합훈련이 또 있는데 네네. 미국의 F-35와 한국의 F-35가 함께 훈련하는 F-35가 쫙 줄 서서 날아가는데 네네. 저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40대 갖고 있는데 네. 20대 더 사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사왔지만은 저거 만든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이제 연합훈련하는 겁니다. 저 훈련을 왜 하느냐? 전쟁 나면 함께 싸워야 되니까 미리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함께. 네네. 그래서 저 연습을 했는데 저 비행기는 제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 비행기를 탄 조종사하고 북한의 비행기랑 만약 서로 맞붙는다면은 한쪽은 눈을 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못 봐요. 스텔스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둘이 몽둥이 하나 가지고 서로 때리게 할 때 한쪽은 눈을 가리고 눈 가린 사람이 뭐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냥 계속 맞기만 하는 거지. 그 정도의 전력 차이. 그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가 그냥 F-35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북한 거보다는 우수하지만은 저것만 가지고 한번 위력을 가시했는데 네네. 저게 뜨면은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 국제 정치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미국 비행기가 뜨면은 폭격기가 뭐 우리가 그냥 보면 괌섬에서 4시간 걸려서 뭐 죽음의 백조가 날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적국은 그렇겠네요. 이게 느낌이. 적국은 막 두근두근한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도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기 와서 폭격을 할지 어떻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야, 참. 그러니까 사실 연합훈련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훈련한다. 그 북한이 느낌이지만 저 남한하고 미국이 훈련하는구나 욕지라고 뭐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떠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발생을 해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은 실제 빵카로 들어가나요, 박사님? 빵카로 들어가고 예. 지금 옛날에 네네. 지금부터 과학 무기가 나오기 전인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을 이제 보름 정도씩 이제 해요. 네네. 그때마다 북한의 전군이 군화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군복을 입은 채로 총 옆에다 놓은 채로 쪼그리고 자고. 완전 전투 태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쟁이 거네요.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게 옛날 말로 하면은 전군이 모빌라이즈 되었다. 동원된 상태입니다. 1차 대전 때는 동원된 것을 해제할 수 없어서 그냥 전쟁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은 적국한테 상대방한테는 엄청나게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저 훈련이 북한한테 주는 그 심리적 압박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 듣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원칙대로 좋을 것 하는 거죠.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돈도 북한보다 훨씬 많지만은 군사력도 사실은 북한보다 더 강해요. 다만 그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언제라든지 북한한테 밀리는 행동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맞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도 김정은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군기를 잡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빨리 이 북한의 또 정광 목사님께서는 3년 안에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루속히 이번 정권을 통해서 정말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천만 서명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한 국정인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박사님 모시고 새로운 국정인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